그럼 이제부터는 화학 변화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워보자. 화학 변화는 화학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앞서 잠깐 나누어 봤던 다양한 변화들을 예시로 다루면서 중요한 규칙성을 배울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가? 화학 변화? 화학 반응? 쌤, 근데 상태 변화는 다양하거나 냉각하거나 했잖아요. 그럼 화학적 변화는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래. 상태 변화는 주로 열의 출입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반면에 화학 변화는 조금 더 복잡해진단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열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촉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거든. 물론 가만히 내버려 둬도 활발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우리는 그 각각을 대표적인 예를 위주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양한 화학 변화들을 학술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배울 건데 바로 기호와 숫자 그리고 어떤 물질의 공식 명칭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 너희가 1, 2학년 과정에서 이미 배운 것들이거든. 물질을 표현하는 만국 공통의 그 중요한 기호. 뭐였지? 중요한 기호라면, 원소 기호. 그리고 주기율표였나? 그렇다면 그거는 O, C, R, 배, 카, 나, 크, 마는 기본이고. 그래. 예전에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이제 여기서는 원소 기호뿐 아니라 분자와 다양한 화합물의 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자꾸나. 분자 상태가 있든 없든 다 합쳐서 화학식이라고 했었지. 화학식? 우리가 배운 화합물이라면 물에, 염화 나트륨에, 암모니아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야, 물은 H2O 아니었냐? 그러니까, 물은 H2O, 염화 나트륨은 NaCl, 그리고 암모니아는, 가만, 암모니아식이 뭐였더라? 너희들 말대로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화합물의 종류만으로도 2억 가지가 넘지만 우리는 기본 원리를 아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물질들 위주로 도표로 만들 테니까 그것들은 제대로 기억하자꾸나. 실판을 보렴. 정말, 억소리 나는구나. 몇 가지 물질들의 화학식을 정리하자면 그럼 저런 원소 기호와 화학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 이거야말로 어떤 화학 변화를 표현하는 만국 공통의 식이라고 할 수 있지.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이라니 어째 수학시간 느낌이. 화학과 수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냐. 뭐, 예전에 잠깐 봤는데, 간단하던데. 글쎄, 수학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말대로 되게 간단하거든. 1, 2학년 때 배웠던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기억한다면 쉽게 이해될 거야.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거, 한 물질의 화학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다시 정리해 볼까? 아마 개수라든가 첨자라든가 하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날 거야. 예를 들어 확인하자꾸나. 개수?
첨자? 물 분자를 예로 설명하자면,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졌을 때, 우선 각 원소 기호들은 원소의 종류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원자 한 개를 의미한다. 그리고 개수는 총 분자수 또는 화물의 수이고, 첨자는 분자 또는 화물 속에서 결합된 원자수이다. 야, 그럼 저기서 물 분자는 총 3분자이고 한 분자당 원자는 물 한 분자당 수소 원자는 2개이고 산소 원자는 1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물질이든 분자식이나 화학식을 알면 뭐 구성 성분도 알 수 있고. 응? 쌤, 물질 중에는 분자 상태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물질은 분자처럼 설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분자 상태가 있는 물질과 없는 물질은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원칙적으로는 서로 구별해야 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게 맞다. 응? 우와, 정말. 결국에는 분자 상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도 구별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건 또 어떻게 구별한다냐? 그건 새로운 물질이 나올 때마다 그냥 외워야 할걸? 끝없이 이어지는 배움의 길이라고나 할까? 변하지 않는 거 하나 더 추가요. 자, 얘들아. 잠깐 진정하고 얘기를 들어보렴. 물론 엄밀히 말하면 분자 상태의 유무에 따라 물질도 구분해야 되고 그때의 표현식들도 분자식부터 실험식이니 지성식이니 하면서 구별해야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는 게 우선이라서 거기에 개의치 말고 화학 반응식의 완성에만 집중하자는 거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구별을 하지 않은 이유는 화학 반응식의 양적인 계산을 할 때는 분자 상태가 없는 경우라도 분자처럼 취급할 수 있거든. 그래서 물질들의 표현식도 전부 묶어서 화학식이라고 한 거고, 대신에 새로운 변화를 배울 때마다 분자 상태의 유무는 알려줄 테니까 참고하도록 하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 즉 어떤 물질들의 화학 반응식이건 간에 완성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바로 물질들 간의 반응의 개수 비율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반응식에서 물질들 간의 1대2의 개수비가 나왔다면 분자 상태가 있든 없든 그러한 양적인 관계로 반응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분자나 화합물의 개수에는 2분의 1개 또는 3분의 1개 등은 있을 수 없어. 개수는 항상 자연수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 그럼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 만들기를 배워보자. 일단은 변화 전후의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물은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이니까 반응 전 물질, 수소, 산소는 일단 먼저 왼쪽에 쓰고 생성물인 물은 오른쪽에 쓴다. 그리고 그 사이에 화살표를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단다. 수소 플러스 산소는 물. 여기서 이 물질들은 모두 분자 상태가 있는 물질이야. 그리고 첫 번째 식이 만들어졌으면 각 물질들을 앞서 배웠던 원소 기호나 화학식으로 바꾸어주면 된단다. 야, 그럼 저렇게 하면 화학 반응식 만들기는 끝난 거냐? 왜 너무 간단하네? 어? 누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개수비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 조금 전에 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게 개수 아니냐. 당연히 개수들을 확인해야지. 사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삐리가 예리하게 지적했었지. 내가 뭘 말했냐? 지난번 시간? 가만.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인가? 화학 변화는 원자들의 배열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 변화에 참여한 총 원자들의 개수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즉, 모든 변화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지켜지기 때문이었다는 것. 그거 띠리가 지적했었지? 그러니까 저 식에서는 변화 전후의 원자수가 다르네. 그럼 저걸 근데 저는 변함없이 부담스러운 쌤의 사랑만 기억나는데요. 야마, 좀 조용히 해봐. 개수를 맞추어야 되잖아. 지금 주어진 식에서 반응 전후를 살펴보면 산소 원자의 수가 같지 않은데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산소 원자 개수만 맞추려면 생성물 H2O 앞에 개수 2를 붙인다. 그럼 산소 원자의 개수는 2개가 되지만 그로 인해 수소 원자 수가 4개가 되는데 그러면 다시 변화전 수소 분자 앞에 역시 개수 2를 붙여서 수소 원자 수를 맞추면 된단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식으로 반응 전후를 비교하면 각각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로서 반응 전후의 총 원자 수가 같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면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은 반응 전후의 물질과 그 구성 성분들, 그리고 반응에서의 입자수의 비, 즉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가 화학 변화를 거쳐 2분자의 물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근데 쌤, 저거 한쪽의 원자 수를 맞추려고 개수를 바꾸면 다른 쪽이 숫자가 달라지고 그걸 맞추려고 다시 개수를 바꾸고 이러면 끝도 없이 계속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문제가 있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화학 변화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복잡한 변화의 경우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겠구나. 물론 그 경우에도 해결법은 있지만 우선 화학 반응식의 기초를 익히는 동안에는 되게 간단한 변화를 배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간단한 화학 변화의 예를 살펴보면 개수는 거의 1, 2, 3 정도의 숫자만 쓰이거든. 그럼 실제로 다른 예, 즉 암모니아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자. 암모니아의 생성 과정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이제 저 반응식을 완결시켜 보자고. 반응 전에 수소 원자 수는 2개. 반응 후에는 3개네. 그러니까 저 숫자를 어떻게 맞추냐? 반응 전후의 원자 수를 따져보면 질소도 그렇고 수소도 아예 원자 수가 맞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거야. 근데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한 번에 한 종류씩 원자 수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우선 질소 원자 수만 맞추어봐. 여기서는 숫자 2를 바로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요령이라면 어떠한 변화에서도 전체 원자 수를 짝수화시키는 거야. 그렇게 한쪽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식을 보렴. 그럼 일단 암모니아의 개수를 2로 해서 질소 원자 수를 2개로 갖게 하면 그럼 수소 분자 앞에 개수 3을 쓰면
수소 원자수도 각각 6개씩이 되는구만. 뭐야? 간단하네. 복잡해 보여도 일단 하나씩만 맞추면 끝나는구만. 또 설레 말이냐. 이제 진짜 복잡한 것도 나올 건데. 문제도 해결됐고, 게다가 띠리가 문제 해결 요령도 있겠으니까, 그 정도면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 꾸미기는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다음으로 약간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배워볼까나? 바로 복잡한 화학 반응을 완성하는 방법을 배워보자는 거야. 즉, 반응물도 2가지 이상이고 생성물도 2가지 이상일 경우는 아까처럼 적당한 숫자를 쓰는 것만으로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수학에서 쓰는 방법, 즉 위정계수법이라는 것을 이용할 거야. 결국, 미정계수법이라면 일종의 방정식처럼 풀어본다는 거? 복잡한 거는 이제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야, 아까 네가 말한 대로 또 알고 보면 쉬울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 수학적 방법이긴 하지만 간단한 거니까 아까처럼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자꾸나. 역시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 앞서 정리했던 화학식에서의 개수와 첨자들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한다. 그럼 예로서 메테인의 연소 과정을 살펴볼 거야. 메테인? 그거 도시가스 아니냐? 그래,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주 성분이지. 그리고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키면 생성물은 물과 이산화탄소거든. 칠판에 반응식을 보렴. 연소 반응이니까 산소가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저 물질들의 분자식은 뭐 아까 표로 봤으니까 알겠는데 분자식 앞에 저 문자들은 뭐냐? 그러니까 저 문자들은 숫자를 대신한 거니까 일종의 미지수란 말이거든. 그러면 새로운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각 물질들이 어떤 비율로 반응하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일단 각 물질들의 화학식 앞에 미지수를 적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미지수의 값을 구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배운 거? 여기서 너희들이 사용하는 규칙성은 반응 전과 후의 각 원소별 원자의 수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항상 같다는 사실이라는 거야. 그리고 총 원자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간단한 예로 산소 3분자를 식으로 표현하고 각 원자의 수를 구한다고 하면 3O2에서 산소 한 분자당 원자수가 2개니까 총 6개의 원자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개수와 해당 원소의 첨자를 곱하면 바로 알 수 있겠구나. 아하, 아싸, 구했다. 쌤, 얼음 전에 탄소 원자는 A개, 수소 원자는 4A개, 그리고 산소 원자는 2B개요. 나도 구했거든. 반응 후에는 탄소 원자는 A개, 수소 원자는 2C개, 그리고 산소 원자는 C 플러스 2B개를 한다. 그게 끝이 아니고 무슨 등식을 세워야 하잖아. 그렇지. 각각의 원자수를 미지수로 표현했다면 이제 띠리 말대로 저 미지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반응 전에 각각 원자수가 반응 후의 것과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여러 개의 등식을 만들어야 해. 그러니까 쌤,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면 탄소 원자에서 A는 B,
수소 원자에서 4A는 2C, 산소 원자에서 2B는 C 플러스 2D. 요렇게 되는데, 근데, 이건 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미지수가 4개일 때는 등식도 최소한 4개가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저 상태로는 미지수를 구할 수 없는데 이때 요령 하나. 만약 저기 A를 일단 1로 둔다면 각각의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지. 그럼 그렇게 구해볼까? A를 1로 가정하면, 쌤, A는 1이라고 가정하면 차례대로 B는 2, C는 2, D는 1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숫자들을 각각의 미지수에 대입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 완성된 거를 한번 보자. 탄소 원자 수는 반응 전 1개, 반응 후 1개. 산소 원자 수는 반응 전 4개, 반응 후 4개. 수소 원자 수는 반응 전 4개, 반응 후 4개. 총 원자 개수는 변화 없다. 반응식이 완성된 거는 같은데, 근데 쌤, 이번 반응은 우연인지 뭔지 뭐 몰라도 숫자가 맞아 떨어졌지만 정상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1이 아니라 다른 큰 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응? 그거 나도 궁금하긴 했는데 사태가 커질까봐. 오, 띠리, 예리한걸? 모처럼 띠리가 좋은 질문을 했구나. 당연히 우리가 가정한 1이라는 값이 사실 다른 것일 가능성이 더 많지. 근데 화학 변화에 참여하는 물질의 기본 단위는 항상 자연수 중 하나가 나오거든. 앞서 개수 부분 정리할 때 잠깐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정한 1이라는 수가 잘못된 거라서 그 반응식에 있는 어떤 물질의 개수가 분수 형태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자의 개수가 3분의 1이 나왔을 때는 전체 반응 개수에 곱하기 3을 해서 현재의 개수비는 유지한 채로 각 개수들을 자연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우리끼리의 궁금증도 해결할 겸 마지막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개수가 분수로 나오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보자꾸나.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알코올 램프의 연료였던 메탄올의 연소 과정을 알아보면 되거든. 아까부터 불안했는데 결국 또 늦어지겠구만. 나는 가끔씩 그런 느낌이 들어. 쟤는 샘이 심어놓은 스타일? 아니면 양아들인가? 내가 또 뭐 잘못했냐? 메탄올의 분자식은 아까 표에서 봤을 거고, 그리고 연료물질이니까 연소 후의 생성물은 역시 물과 이산화탄소거든. 그럼 저 반응식을 완성해보렴. 야마, 네가 사고 쳤으니까 네가 해결해. 알았다고. 그러니까 반응 전에는 탄소의 원자 수는 A개, 수소 원자 수는 4A개, 산소 원자 수는 A 플러스 2B개. 그렇지. 그럼 반응 후에는 탄소는 B개, 수소는 2C개, 산소는 C 플러스 2D개니까 아씨기, 그래도 염치는 있네. 그럼 마무리는 내가 하지. 반응 전 후에 원자 수는 같으니까
음식을 만들어 보면 탄소에서 A는 B, 수소에서 4A는 BC, 산소에서 C 플러스 2B는 A 플러스 2B가 되고, 이때 A는 1로 두면 그럼 A는 B는 1이고 C는 2가 되고 그러니까 B가 2분의 3이 되는구만. 그래 모두 합심해서 잘 풀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개수가 분수일 수는 없으니까 전체 식의 수치를 2배로 늘려서 개수를 자연수로 바꾸어주면 반응식이 완결된다는 거지. 그렇군요. 반응 전후 총 원자수도 같고. 특히 니리야 잘 이해했지? 그럼요, 쌤. 쌤의 훌륭하신 기도와 특히 친구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저도 이제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쌤도 한결 홀가분하게 수업을 마칠 수 있겠구나. 자식이 세상스럽게. 저거 왠지 방어법 같네.